안녕하세요, 율팍입니다. 그 기존의 코스닥이 이제 꺾인다고 생각을 해서 인버스를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회차를 매집을 했거든요. 2회차를 매집을 했는데 한 5회차에서 10회차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 어, 확실히 추세가 돌아가는 걸 확인 안 하고 인버스를 매수를 하긴 했는데 일단 추가 매집은 보류를 해둔 상태고요. 그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수가 이 지점을 뚫게 되면은 645? 요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지점에 닿으면은 또 추세를 보고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그 전까지는 음,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 앞으로의 지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수가 하방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 내용 안에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하방을 하게 될 것이다. 조정을 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불과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제가 올렸었거든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올렸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보실게요. 보시면은 4월 13일 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수의 방향성과 그리고 뭐 잡다한 제가 주식한 이유 이런 거 나오고요. 제가 물론 선을 그어놨던 거는 이거와는 별개로 뭐 지지적 4월 10일 금요일이잖아요. 4월 10일 금요일 인버스 매도 뒤에 보면은 두 배속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일반으로 지금 요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 608에서 610 집어넣고 608에서 610 정도 되고 시기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후반 주 후반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수목금이라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인버스를 한번 넣었다가 금요일 날 3% 수익을 내고 매도를 쳤어요. 인버스니까 뭐랄까 하락하는 거를 베팅을 해서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수 차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목요일 날 이거 찍었죠. 그 꼬리 부분에 10일 금요일 인버스 매도 67, 18 일봉상으로 아직 저는 인버스 매도라고 하고 인버스를 열린다고 보고 그러니까 인버스 하락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인버스를 탔다가 이 구간에서 탔다가 꼬리에 매도를 치고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이때 이제 다시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가 이때 또 청산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때 매수를 하고 현재까지 보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음 날부터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란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이런 W자 조정을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가격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주식으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주가를 올려놨다가 다시 주가를 떨구고 가는 가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길게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그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을 없애고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급하게 가져가는 게 이제 가격 조정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제가 인버스를 매매했던 요 구간이 지금 단기적인 그냥 그 가격 조정 겸 기간 조정이 돼버린 거예요. 기간 3일간에 이렇게 눌리고
이 가격으로 아래 꼬리를 잡고 올리면서 가격 조정이 돼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조정이 언제 올 것이냐, 이거는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645, 640 요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로는 미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 나스닥도 한 번 더 급등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상으로 지수가 이렇게 고점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수가 길게 빠졌다가 다시 갈 것 같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주봉상으로는 이제 막 바닥에서 반등 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 아리까리했다 그래야 되나? 애매하게 여겼던 점은, 일단 이 주가가 아니라 이 지수가 여기 보면 바닥까지 내려와서 빨갛게 돼 있잖아요. 이만치 내려오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많이 빠졌음에도 많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전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이버전스라는 건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그냥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건데, 하락하던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이 지표는 이제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의 저점을 높이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상승하는 그 반등의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봉상이니까 그러면은 조정이 없이 바로 가겠나. 근데 이제 막 돌파가 나오기 시작해서, 주봉상으로는 이제 조정이 없을 거는 봤는데, 그래서 주봉으로 조정이 없으려면은 일봉상으로 단기 조정이 나오겠다 싶어서 조정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매를 막 과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사실 핵심은 뒤에 영상에 나오거든요. 한 이 정도에서 요정 이제 하락 구간에 접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근데 이름이 그때 분할하고 바뀌었는데, 공공연한 자리에서 잘하는데 사실은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미중무역 제주가 다시 했던 건 그래서 2014년 10월. 뭐 어쨌든 그런 건 맞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인 코로나로. 자, 지금 빠르게 재생을 할 건데 시간상 보기 불편하신 분은 제 이전 영상에 대한민국 증시의 정체성과 지수 방향성 리뷰 및 전망의 33분 18초, 이때부터 한번 찬찬히 보시면 되시거든요. 제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단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오늘 이거 교육하면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눌리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을 타면 될지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대북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틀어볼게요. 제약바이오가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관련주 우리들 휴브레인, 이거 우리들 생명과 이거 받기 전에 매매하고 관심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무현 정권 조금 다시 천천히 틀어드릴게요. 아무튼 뭐죠? 그래서 이때부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 이어가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에 힘을 쓰는 건 맞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인 코로나로 제약바이오가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에 힘을 쓰는 건 맞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인 코로나로 현재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관련주도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생명과학이었죠. 그게 우리들 제약으로 바뀌었어요. 하나 종목이.
이게 바뀐 이름인지 바뀌기 전 이름인지는 그 당시에만 매매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으나 아무튼 노무현 정권을 따른다면 문재인 정권도 제약바이오를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 정권 초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당시에 제약주들이 많이 갔었죠. 이러면서 이제 뒤 설명이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따른다면 그 당시에 제가 썼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요건데 제가 올린 거죠. 저기 지금 영상 속의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 어 조금 번잡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차트예요. 차트인데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임기 이때부터 제약 바이오가 쭉 상승을 했어요. 당시에는 제약 바이오 이꼴 코스닥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었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코스닥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어요. 근데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됐을 때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정이 나올 때 제약바이오들이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들이 조정이 나올 때 뭐가 올라갔냐? 뭔가는 받아줘야 되니까 무엇이 올라갔냐? 이때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대북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대북주가 오르고 제약바이오가 오르고 대북주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시소 게임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승을 견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예상했던 것도 제약바이오가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끝나고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으니까 대북주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약 차트 2000정 대북과 제약바이오로 시소게 변수들이 등장했죠.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 실 근데 이제 뒤에 얘기는 뭐 오늘 장세와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올랐던 코로나 관련주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면서 총선주가 살짝 올랐었고 총선주가 이제 오르고 나서 어제 선거가 치러졌고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오늘 이낙연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대 황교안 진보 대 보수 여권 야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여권은 기존의 정부의 정책들을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와 대북주가 시소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부산산업, 특수건설, 해저터널 섹터로 돼 있는데 이게 다 대북주들이거든요. 시멘트, 레미콘, 건설주들도 대부분 다 이제 대북주에 속해요. 그리고 남북 경협 지금 등락률 상위 순위가 대부분 다 대북주거든요. 아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대북주여갖고 아난티가 전일 외인들이 많이 단타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이제 외인들 기관들 다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만들어낸 상한가 같아요. 근데 종목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은 또 대북주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앞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와 이제 대북주의 시소 게임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을 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그럼에도 지수는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피로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이 되면 무조건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처럼 이런 조정이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V자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다음 하락 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심적으로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일찍 조정이 오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640 구간까지는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몰라요. 또 그 전에 먼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저는 다시 인버스를 추매할 것이고요. 인버스를 염두해 뒀기 때문에 오늘 장은 계속, 오늘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러면서, 원래 대북주가 상승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수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고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고, 보시면은 빨간색이 외국인, 파란색이 기관, 노란색이 개인인데,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쳤어요. 많이 치고 외인이 거의 지수를 다 끌어올렸다고 보고, 특이한 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고점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고점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양지수에 기관이 다 들어왔어요. 뭐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양지수 다 기관이 매수세로 참여를 했고, 코스닥은 외인들이 많이 좀 입성을 하면서 끌어올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쌍끌이라 그러죠. 보통 코스닥은 쌍끌이가 나왔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쌍끌이가 나오면은 뭐 바닥이다, 이제부터 뭐 10% 이상 상승한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보시면은 누차 고점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고점 부근이라서 지금 몇 프로가 상승한 거지 도대체? 저점 대비 거의 5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네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60에서 80% 정도 나오고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집주들은 대부분 60%, 50%, 많게는 80%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팔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막 오늘 대북주가 갈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매매를 막 그 많이 심하게 참여하진 않았고, 조금 관망하는 상태로 오늘 하루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지수는 고점인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뭐 일단 외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하나,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 자, 오늘 매매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세오글로벌 55% 매도를 했어요. 세오글로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주였고, 이거에 관해서는 왜 매매를 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머큐리를 또 18% 매매를 했고, 아시아나 IDT 며칠 전부터 매수했다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요즘 장중에 실시간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알려드리고 3에서 5% 정도 나면은 매도했다고 이렇게 수익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은 3에서 5% 정도 수익은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매매를 했었다가 그때도 3%를 먹고 다시 재매수를 했다 이번에 또 판 거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단타로 5%를 먹었고, CJC 푸드 이거는 아직 그 계좌 두 군데에서 매매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계좌가 자동 매매 청산을 해버렸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매매 청산을 해버렸고, 다른 계좌는 보유 중이고, 명문제약 5% 매도했고, SDN도 5% 이것도 아직 보유 중이고 분할 매도했고,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1.7%좀 매매를 적게 했어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마이너스 2.5% 손절했고, 이거는 이제 코덱스 유가 레버리지인데 마이너스 13%로 손절했어요. 어 제가 해선도 하고 있는데 오일은 저번에 매수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죠. 매수로 했다가 고점 부근에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탈까 하다가 타진 않았는데, 오일 같은 경우, 아니, 해선 같은 경우에는 어 마치 매수 공매도처럼 양방향으로 매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매매는 하진 않았는데 아 제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또 추가로 해선을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요 ETM만 매매를 해봤는데 지금 좀 안 좋게 손절을 했고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그 오일 레버리지를 또 갖고 있는데 그건 현재 거래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손절을 해서 거기에 추매하려고 일부러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우글로벌을 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냥 말로 설명해야겠다. 새우글로벌이 홍준표랑 유승민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이낙연이 1위 후보니까 뭐 그 누구야, 황교안한텐 좀 미안한 얘기지만 황교안이 안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황교안이 빠지면은 그 뒤를 채울 후보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한테도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당 탈당을 했지만 아직 그 아직은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당 대표의 그거를 아직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황교안이 빠지면은 사퇴했으니까 홍준표가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해서 새우글로벌을 전일도 매수를 했고, 이때 사서 쭉 홀딩하고 전일 단타 개념으로 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우글로벌이 오늘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했는데, 고가 부근에 매도를 했는데, 음 그런 이유에서 새우글로벌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영상의 뒤쪽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매매한 것들을 왜 매매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세우글로벌과 머큐리 그리고 SDN 정도에 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쪽도 한번 보실게요.
왜 세우글로벌을 들어갔냐면, 이건 들어간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저는 이제 지금 55%라고 쓴 거 말고 제 개인 다른 계좌에는 그 전 거래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날 종가에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세우글로벌. 근데 왜 들어갔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SDN이 수익이 났잖아요. SDN도 전 거래일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은 오늘 남선 알미늄, 이낙연 후보의 대장주 이런 거는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주식이 조금 머리 싸움을 해요. 마이너스 10%가 됐는데 쭉 하락했단 말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0%가 된 이유는 이낙연 관련주인데 이낙연이 당선이 됐지만 얘는 이낙연의 지인, 혈연 뭐 이런 사람에 관계된 종목이어서 이낙연이 당선됐다고 얘가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낙연이 당선됐으면은 그럼 얘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뉴스에 보통 뉴스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잠깐만요. 이 인도 기자. 엄마가 준비한 식빵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커? 됐다. 보통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야씨,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보통 보통 뉴스에 팔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차트쟁이다 보니까 결국 관점이 차트거든요. 만약에 이슈가 떴을 때 어, 차트상 하단 부분이면 얘는 이슈가 뜬 이후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쨌든 심리 게임이니까, 어쨌든 심리 게임이니까 사람들이 이슈가 떴는데 안 간 종목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당선이 됐는데 이 지점에 있었다. 그럼 얘는 그때부터 상승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구간에 당선이 나왔으니까 추가 급락,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 급락이 나온 거고, 게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낙연의 정책주가 아니라 뭐 지인, 혈연, 학연 관련된 인맥주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슈가 재료가 소멸돼서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SDN을 전일 산 이유는 뭐냐면, 뭐 비슷한, 아까 그 종목이랑 비슷하죠? 보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쭉 나오고, 다만 얘는 이제 도치 형태는 아니고 약간 윗골이 상승을 나왔다는 거. 근데 이제 얘를 산 이유는 뭐냐면,
이낙연이 당선이 되면 엄마가 준비한 식빵님 SDN은 어서 오세요. SDN은 이낙연 관련주이긴 한데 문재인 정권 탈원전 관련해서 민주당 여당과 정부의 정책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당선이 되고 나서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의 메리트 플러스 정책주라는 메리트 이슈. 그래서 SDN을 산 거고, 세우글로벌은 뭐냐? 그거는 공부를 해야 알죠. 정책주인지 인맥주인지 아는 거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SDN 같은 경우는 그 대표인가? 누가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고 인맥으로도 엮여 있는데, 이게 SDN 회사 자체가 태양광 관련 회사기 때문에 정책으로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주이기도 하고, 뭐 아까 전에 오늘 말했던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머큐리 같은 경우에 이게 그거예요. 그 뭐야, 열린우리당인가? 어디지? 갑자기 까먹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1호가 뭐 공공 와이파이를 늘린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던 아이고 아이즈비전 아, 아이즈비전의 모회사가 머큐리의 모회사가 파워넷. 그래서 아이즈비전이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머큐리가 오르고, 그 다음 왜 안 써져? 그 다음 파워넷이 따라가고, 형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오지주들도 아마 관련해서 다 오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럼 세우글로벌은 뭐냐? 왜 올랐냐? 일단 차트쟁이니까, 차트가 좋은 건 당근 빠따. 근데 이제 저는 이낙연을 본 거잖아요. SDN을 산 것도, 머큐리를 산 것도 결국 이낙연 당선을 본 거고, 민주당이 이길 걸 본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황교안은 빠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그러면 황교안의 자리를 누군가는 또 메꿔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홍준표와 누구지? 갑자기 유승민을 봤는데, 얘네 둘이
공통된 주식이 새우글로벌. 그리고 두올산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우글로벌 차트가 좋아서 매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황교안이 황고안 교환이 떨어지고 패배하고 대타로 새우글로벌이 장초에 튀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방송에서도 말했었는데 바닥일 때 이제 반등 시점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일단 고점 부근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2280 부근에서. 이때 매수했을 거야 아마. 이때 매수해서 쭉 들고 왔고 어저께 다른 계좌는 어저께 산 것도 있고. 머큐리랑 같이 제가 추천했던 게 전파기지국인데 재료가 없진 않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끝났는데 뭐 기술적으로 내일 아마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긴 했는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출마도 안 했고 뭐 안 했, 백의종군 한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뭐 대선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니까 2년 후에 있을 대선에 이제 맞춰서 또 움직이겠죠,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기적으로 뭔가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매매한 거 정리했고, 그리고 앞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북주, 시소게임. 아마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정부 정책들, 뭐, 정부 정책이 이제 여당이 합세했으니까, 여당이 많은 수로 합세를 했으니까 더 힘을 받겠죠, 정부 정책들이. 아마 그런 정책들이, 어, 테마주로 형성이 돼서 먹을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수 상승을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와 대북주, 대북주의 시소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서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씩만 누르셔서 보시고 주변에도 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 그리고 뭐 종목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써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 만들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장중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